9월 중순,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노르웨이 최북단에 있는 한 어촌 마을입니다. 보기엔 척박해 보이는데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와, 뭐야 이거? 맛있어요. 숨 참고 찍어야 돼. 작년 10월이었죠. 노르웨이를 가다 연어편과 고등어편을 기억하시나요? 노르웨이의 대자연 속에서 길러지는 연어와 고등어가 어떻게 잡혀서 가공되고 또 우리나라로 오는지에 대한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는데요. 이후 다시 노르웨이를 찾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정은 가는 길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킹크랩을 잡으러 가기 위해 노르웨이 최북단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미넨을 경유해 수도 오슬로까지는 총 17시간,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국내선을 갈아타고선 오로라의 도시인 트롬스에를 경유, 여기서 또다시 프로펠러 소형 기종으로 갈아타서 노르웨이 최북단이자 이번 여정의 출발지인 메함으로 향합니다. 트롬스에서 메함까지는 약 2시간을 비행, 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을 만큼 장대한 풍경이 맞아줘서 좋았는데요. 트롬스에서 메함까지는 중간중간 작은 공항을 이착륙하면서 마치 마을버스처럼 승객을 내렸다 태우는 점이 이색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서울에서 장장 36시간이 걸려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던 곳, 최북단 어촌마을에 있는 메함입니다. 저는 공항에서 차로 이동해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데요.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은 돌산과 이름 모를 호수들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도착한 곳은 쉘르피오르란 작은 어촌마을. 겨울이면 두꺼운 눈으로 뒤덮일 것 같은 우람한 돌산과 주택가 풍경, 그리고 고즈넉한 항구와 마을이 눈에 띕니다. 벌써부터 강한 바람에 쓸쓸해 보이는 허수아비를 뒤로한 채 우리는 한 호텔의 여정을 풀기로 합니다. 노르웨이 최북단에 있는 호텔방은 어떤 느낌일까? 주변 인프라 하나 없는 황량한 곳에 유목민들이 먹는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요. 지금이야 정착해서 살고 있다지만 한때 러시아와 핀란드,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을 떠돌았던 사미족의 식당입니다. 식당이라 하기엔 분위기가 남다른 곳. 이곳에 토착베리를 이용한 웰컴 주스로 시작.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진 사미족의 전통 노래를 선보이는데요. 혹시라도 시킬까봐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유목민이 떠돌면서 즐겨 먹던 음식을 선보인다는데 첫 번째 요리는 토스트와 양파 버터로 이 지역에서 나는 레드 킹크랩을 살만 발라 올렸다고 합니다. 수출 준비하고 모닥불을 빙 둘러앉은 느낌이 꼭 캠프파이어 같은데요. 지금 볶고 있는 것은 유목민들을 즐겨 먹는 고기, 그것은 다름 아닌 술록입니다. 이 술록들은 유목민이 기른다고 말은 하지만 물론 무리를 이탈해 영영 도로하지 않는 개체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술록고기는 사냥해서 잡은 뒤 20km 떨어진 도축장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훈제한 술록고기를 볶은 뒤 링곤베리 소스에 올린 전체 요리인데요. 링곤베리? 처음 들어보는 링곤베리가 만든 소스인데 라즈베리랑 비슷한데 좀 덜 달고 약간 산딸기 맛 같은데 약간. 근데 이거를 순록고기랑 식감은 거의 쇠고기. 근데 소스에 그을린 거는 약간 탄향 같은 게 배어있고
베리가 들어간 소스랑 여기 어울리는구나. 특이한데? 조합이 단짠이네. 메인은 스튜처럼 익힌 술록의 뒷다리살과 메시 포테이토, 당근, 브로콜리 등을 곁들인 요리입니다. 운동량이 많은 뒷다리라 질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소고기의 안심처럼 부드러워서 의외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기를 조사 놓는 게 특징이다. 이 술록고기에 향이 있어요. 특유의 향이 있는데 되게 뭐랄까 고소한 향이 나. 양고기랑 조금 비슷한 느낌? 양고기 계열의 그런 향이 나는데 진짜 잡내 이런 게 하나도 없네. 또 질감은 되게 소고기 안심 같은 그런 질감. 간이 딱이다. 마에스터. 특별한 공간과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며 긴장을 푼 것도 잠시 밖에서 오로라가 떴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일정에는 시기상 오로라를 보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예보와 달리 노르웨이에 도착한 첫날부터 황홀한 선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황홀한 느낌과는 달리 어둡고 정적이죠. 노출을 올려 사진을 찍으면 이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생전 처음 본 오로라의 모습은 꽤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야 늘 보던 거라 초록색 오로라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데요. 가끔 보라색이 뜨면 그제야 신기한다고 하네요. 다음날 저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어떻게 킹크랩을 먹는지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그 방식은 한국인이 듣기에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킹크랩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찌는지 물어보자 뜻밖의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This is cooked with water and sea salt. 한국에선 킹크랩을 삶으면 맛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But you also can steam it, but then it's more difficult. Then you have to maybe add the salt to dressings. Or at least we like it that way, with a little salt. We boil it at like 90 degrees. So then I'm not really boiling at 100 degrees. We just let it rest in the water, so it stands still. And we don't have more water than we need. 몸통과 내장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한데요. But you can sometimes we use it for decorations, and also you can make, as I said, grill it in the oven. So you get free some taste from it, and then you crush it because it doesn't involve anything really eatable. But maybe we have to learn from you how to use rest. 혹시 다음 몸통을 가지고 계신 We get it from like the factory. You just get the shoulders. 어쨌든 다리만 사용했지만 이날 잘 조리된 킹크랩찜과 구이는 아는 맛이라 맛있었고 특히 각각류로 만든 진한 비스크 풍미의 스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데요. 북유럽의 파리라 불리는 트롬스에입니다. 트롬스에는 노르웨이 북서부의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이자 오로라 관광지의 주요 관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트롬스에 머물렀던 이틀 동안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요. 제가 향한 곳은 트롬스에서 거의 유일하다는 올 블랙 빌딩. 제가 와 있는 곳이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 본사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피쉬마켓처럼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이따가 저거 한번 살펴볼게요. 1층 식당 앞에는 제법 큰 아쿠아리움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What is fish name? 사이타. 북유럽을 비롯해 이 근방에서 잡히는 어종들입니다. 노르웨이 해안 쪽에 많이 서식하는 물고기거든요. 이게 이제 대구랑 많이 헷갈리는데 이게 대구가 아닙니다. 사이타라는 피쉬고 여기서는 흔히들 많이 즐겨 먹는 흰살 생선이고요. 이 수염 달린 애 있죠? 얘가 바로 아틀란틱 코드입니다. 사이타와 대서양 대구 외에도 특이하게 생긴 몇몇 종들이 보이는데요. 언뜻 보거처럼 생긴 저것은 럼프피쉬라고 살도 먹지만 생선 육수를 낼 때 사용되는 생선이고 바위에 붙어 사는 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녀석은 울프피쉬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식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길로 저는 가벼운 점심을 위해 바로 옆 레스토랑을 찾았는데요.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 한국 지사로 역임 중인 미아 씨가 우리에게 추천한 요리는 단 하나.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로 고국에 오면 꼭 먹는다는 해산물 스프입니다. 레몬의 상큼함과 고수, 페늘의 이국적인 향이 돋보였던 고소한 크림 스프인데요. 연어와 대구를 비롯해 북극 새우까지 이곳에서 나는 다양한 해산물이 알차게 들어가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뜨거.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 이곳은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 본사에 있는 PC마켓인데요. 연어의 고장답게 필렛부터 훈제 연어까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자주 보이는 장문볼락과 서대류, 그리고 요건 동네 횟집에도 종종 들어오는 터봇, 곤들메기류, 납작굴, 가리비 관자, 절단 킹크랩, 그리고 노르웨이에선 어묵을 많이 만들어 먹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위에 두 개는 고래고기입니다. 예부터 이곳 사람들이 즐겨 먹던 청어도 보이고요. 이곳은 1층에 있는 연어 양식 통제센터인데요. 노르웨이는 서울에서 대만 가오슝에 이르는 거리와 맞먹을 정도로 남북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곳에 발달한 복잡한 해안선과 피오르드에는 무려 1000여 군데가 넘는 연어 양식장이 운영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많은 양식장이 추적되고 관리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여기서 3시간이나 떨어진 양식장을 원격으로 조정해서 먹이를 주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날 저녁, 저는 트롬스의 해산물 요리를 맛보기 위해 시내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빵과 버터. 버터 듬뿍 발라서 겉은 진짜 바삭바삭한, 입이 아플 정도로 바삭바삭한, 속은 되게 부드럽네. 버터가 완전 크리미하다. 좋아. 굿 스타터. 두 번째 요리는 구운 킹크랩 살이 들어간 매콤한 또띠아. 킹크랩이 들어가 있고 가진 채소들하고 같이 되게 매콤하게 고수풀이 올라가 있고 오이 들어가 있고 빵에다가 감싸져 있는 I mean, we have several. Right now, we don't have Concavo on the menu, but yeah, 맛있어요. 160 people. Yeah, it's like some people from the. How's your day?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하나만 먹고도 배부른 거 아니에요? 역시 파마약 향. 어떤 건 방구 냄새도 나고. 되게 많이 안 달아요. 좀 오렌지 같은. 저는 작가님처럼 표현을 못하겠어요. 파마약 맛 나잖아요. 파마약. 파마약. 그 미용실에 파마약 있잖아요. 그. 이거는 꼭 해주세요. 하나밖에 안 나요. 말했어. 이거는 파마약 안 약간 이제 그 스킨 로션, 스킨 향도. 치얼스. 사이드로는 오이 무침이 나왔는데요. 오이가 제일 맛있어. 오이 맛집이야, 오이 맛집. 여기. 큐컴버 맛집. 오이 쪼가리 이렇게 맛있는 일인가? 이번엔 여백의 미를 살린 한 접시가 나왔는데요. 대구 느낌 같은데. 쓱쓱쓱. 오, 뭐 가볍게 썰어져 이렇게? 완전 소프트한데? 이거 흰색 생선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혀라고요? 네. 예. 저는 저기 레몬즙을 한번 살짝 뿌리고, 혀가 입에서 녹아. 어떤 혀가 녹으셨죠? 먹다 보니까 이게 누구 혀인지 모르겠어. 내 혀 같기도 하고. 콜라겐 느낌인데요. 근데 부드럽고, 이건 쫄깃쫄깃한 맛도 있고, 맛있어요. 오, 맛있어. 쫄깃함과 부드러움과 촉촉함이 다 공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제 아구살 있죠. 아기살 약간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런 걸 튀기면 이런 식감이 아닐까. 맛있거든, 아기 튀김. 아, 이거 다음부터 생선 손질할 때 혀를 보내면 안 되겠네. 혀를 모아놔야겠다. 이 정도가 나오려면은 대구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아마.
오렌지 와인까지. 제가 먹었던 인생텅입니다. 오이 맛집, 혀 맛집이야. 왜냐면 텅은 처음 먹어봤거든. 노르웨이는 대구 혀를 먹는 식문화가 있는데요. 마리당 한 점밖에 안 나오는 귀한 부위로 여기선 주로 빵가루에 묻혀 튀겨 먹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대구 혀가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유럽 대구는 노르웨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고급 생선인데요. 주 어획기인 1월에서 4월은 스크라이 시즌이라고 해서 수산업계는 열산남짓한 아이들이 대구 혀를 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언뜻 보면 아동의 노동 착취가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이들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도록 자발적인 작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죠. 스크라이 시즌 동안 아이들이 버는 돈은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대구 혀를 자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간당 1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만 원을 빠르게 일할 경우 주당 최대 4만 크로네, 우리 돈으로 47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르웨이 베스테를렌 지역에선 매년 아이들을 위한 대구 혀 자르기 월드컵이 개최된다고 하는군요. 왜 굳이 이런 작업을 아이들이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손이 작아서 대구 혀를 자르기에 용이하기 때문이죠. 메인 요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가장미인 대서양 할리벗이란 종인데요. 노르웨이에서는 양식을 많이 해서 할리벗 스테이크를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그 애틀랜틱 할리벗이라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일 거예요. 밀도감이 그냥 일반적인 흰살 생선 맛이에요. 담백하고 크게 뭐 잡내나 이런 거 나지 않는 깔끔한 흰살 생선 스테이크 맛인데요. 그래도 좀 씹으면 안에 육즙도 좀 가둬져 있고, 그리고 링곤베리를 먹는데 이게 이제 새콤함을 줄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먹고 약간 이상한 냄새를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약간 발꼬락 냄새 나지 않아요? 그 호레비 냄새인지 발꼬락 냄새인지 바닷물에 빠진 그 양말 냄새인지 나 알 것 같아 지금. 그쵸? 이게 단순히 새콤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뉘앙스가 있단 말이야 지금. 아 죄송합니다, 식사 중에. 땡큐. 감자나 먹읍시다. 아우 감자. 감자 맛있어. 감자가 겉이 되게 바삭바삭하고 안은 포슬포슬하고 약간 짭짤한데 맛있어요. 디저트는 클로드베리와 크럼블을 올린 파나코타로 마무리. 7박 8일간 다녀온 북유럽의 수산 강국 노르웨이.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앞으로 이어지는 노르웨이를 가다 시리즈 많은 시청 부탁합니다.